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서 흡연한 것도 모자라 요리에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이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20대 남성이 대마초를 집에서 재배해서 흡연한 것도 모자라서 요리에까지 넣어 먹었거든요. 최근에 뭐 마약 김밥, 뭐 마약 떡볶이 등의 용어가 범람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을 음식에 넣어서 먹은 마약 사범이 나타났어요. 예, 저도 사실은 마약 사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예. 마약류를 음식에 직접 넣어서 섭취한 이런 사건은 사실 좀 찾아본 적은 없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마초를 직접 길러가지고 김치찌개 등 자신이 좀 요리한 음식에 좀 넣어서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박 씨 같은 경우는 집에서 대마초를 직접 재배를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직접 재배한 대마초 중에 일부를 뭐 종전 방식인 뭐 그 증기 형태로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에 넣는 방식으로 섭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흡연에 그치지 않고 또 요리에 넣어서까지 섭취한 동기가 밝혀졌습니까? 사실 아직까지 특별한 동기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경찰 조사에서 박 씨가 이제 미국에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서 이제 대마를 음식 재료로 활용해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봤다라는 취지 정도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직접 재배한 대마초다 보니까 예. 다른 대마 사건과 다르게 좀 양이 많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좀 호기심으로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섭취를 했던 것으로 의심은 됩니다. 예, 그렇군요.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거든요.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법원에서 밝힌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은 직접 집에 전문 설비를 이제 구비해 놓고 대마를 재배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2년 6개월이라는 형 자체가 그렇게 높은 형은 아니거든요. 예. 또 이제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은 박 씨한테 이제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좀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에 또 동종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이 부분이 뭐 어쨌든 양형의 판단 기준 근거가 됐겠죠. 네, 지난해 8월 이제 대마 매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동종 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특별 양형인자로서 형을 좀 가중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가중된 영역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그 선고형 자체가 그 3년에서 6년 사이가 지금 권고형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권고형의 한을 좀 밑도는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형이 좀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형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앞서도 마약 김밥, 뭐 마약 떡볶이처럼 뭐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이 사용되는 사례 요즘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사실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용어 쓸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이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사실은 권고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너무나 이제 접근하기 쉬운 친숙한 매체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결합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사회적 경각심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는 상당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권고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요즘 또 청소년이나 젊은 층들도 마약을 좀 쉽게 접하고 있는 세태인데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효과가 그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우리가 마약이라는 걸 일상에서 좀 차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일차적인 선제적 조치로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 것인데 일례로 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있어 왔지만은 실제로 마약이 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하면서 사실 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 같이 음식에 요리에 마약이 지금 소비가 됐거든요.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발생한 마당에 더 이상 우리가 규제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야구 선수 김하성 선수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김하성 선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서 주변 인물까지 불러서 조사를 마쳤거든요. 관련 내용 좀 먼저 짚어볼까요?
예, 그 김하성 씨가 이제 그 후배인 임혜동 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이게 사실 김하성 씨가 미국에 진출하기 직전이었죠. 2021년경에 이제 김하성 씨와 이제 동료 야구 선수들이 서울 강남의 모 술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있었고 몸싸움이 있던 것을 이제 임혜동 씨가 이제 폭행을 당했다면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안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김하성 씨께서 이제 고소를 한 예.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조사는 이미 마쳤고 주된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그다음에 동료 선수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그 임혜동 씨에 대해서 조사는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경찰에서 이제 이 사건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김하성 선수 측은 지속해서 공갈과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이 후배인 임혜동 씨 측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네. 진실 공방으로 좀 번지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 김 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임혜동 씨 측에서 이런 법률 대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맞아왔다 이런 취지의 추가적인 피해 진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김하성 씨 측도 법률 대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명백히 허위 사실이면서 또 이제 조작된 증거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강하게 입장을 밝혀왔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사실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경찰 조사가 좀 진행되면서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의 경찰 조사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경찰에서는 뭐 대질 조사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고 밝혀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당사자의 진술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워낙에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목격했던 참고인의 진술이 보다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오늘 오전에 언론에도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들끼리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도 사실은 중요한 수사 자료로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고인 조사 등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스키장에 있는 한 식당의 밥통에서 수건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밥통 안에 밥과 수건이 같이 있었던 겁니까? 예. 지난 8일이었습니다. 예.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모 스키장의 이제 단체 식당에서 이렇게 수건이 발견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수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열 수건이라 그래서 용기를 옮길 때 쓰는 수건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먹는 밥통에 그런 수건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수건이 발견됐을 때 이미 그 식당에서는 300여 명의 이제 그 식사 배급이 완료된 상태였다라 그래서 더 충격이 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밥통 안에 수건과 밥알이 같이 예. 있는 모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거나 식사를 마친 상황이었거든요. 예. 스키장 측에 관련해서 대응은 어땠습니까? 수건을 발견한 분께서는 그 즉시 식당 관계자를 불러서 조치를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식당 관계자 측에서 와서는 근데 밥통을 교체를 해주고 어떻게 뭐 이게 서로 대화를 좀 나눴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사자인 그 A 씨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이제 A 씨가 이제 정식으로 고객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를 하자 그제서 이제 스키장 측에서 진지한 사과를 하면서 추후에 이제 방문할 경우 여러 가지 식당 이용권이라든가 리프트권 등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예. 스키장 측에서 좀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뭐 예. 이용자 측에서 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어떤 조치나 보상이 있을까요? 예, 사실 아무리 겨울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량으로 음식을 사전에 조리해서 보관하거나 이렇게 좀 식품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식중독이라는 위험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식약처는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금일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토대로 관할 지자체에서 어떤 시정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수건을 발견한 당사자한테만 어떤 뭐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치한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스키장 측에서 그 시간대를 근거로 해서 최대한 그 해당 밥통을 이용해서 이제 이 급식이 식사를 이루어졌던 했던 분들, 고객들에게는 어떤 배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해 안지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